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요즘 칭찬 계속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개학도 다가오는데 힘내서 마지막까지 이 악물고 칭찬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안 돼요. 그쵸? 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 볼 때는 맞아, 맞아, 맞아. 하다가, 네, 막상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아이랑 눈이 마주치면 칭찬보다는 이제 지적거리가 먼저 나오죠. 어떠냐면요. 아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는 동안 또 훌쩍 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정말 폭발적인 성장기인 것 같아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쑥 커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데, 와, 키가 많이 컸네라고 내 마음속으로는 느꼈어요. 근데 입으로 뭐가 나오냐면, 머리가 그게 뭐야. 머리가 자면서 다 흐트러졌더라고요. 머리가 완전 막, 머리 너무 이상해. 하면서 지적의 말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머리 따로, 말 따로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저의 어떤, 지나는 팁. 네. 저의 지금 상황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요렇게 했던 것이 지금의 사춘기 아이들이랑 지낼 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사춘기에 들어서지 않은 아이들 혹은 이제 들어서려고 막 좀 티격태격 시작된 아이들에게 요 점을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네, 당연히 대화입니다. 아, 물론 저희 아이들이 지금 5학년, 6학년이기 때문에 사춘기에 한가운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에 들어섰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네, 막 여기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네. 정수리에 냄새가 나고, 아이들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요. 확실히 달라졌고, 변성기도 오고, 키는 저보다 크고, 몸무게도 저보다 많이 나가고, 확실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사춘기에 들어선 건 맞아요. 네, 그런 아이들을 들어선 아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아, 이렇게 들어설 때 이렇게 하려면 저학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미리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대화예요. 대화인데요. 사춘기 아이랑 대화를 잘 하려면요. 아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걸 그냥 우리 사춘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그건 그때고 지금 우리는 어쨌든 지금 예전보다 달라졌으니까 사춘기라고 느끼잖아요. 아이가 삐걱거려요. 뭔가 불편해요. 서로 대화하는 게 부드럽지 않고 완전히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럴 때요. 이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거, 중2 아이는 눈만 마주치면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주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뭐 아직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눈만 마주치면 칭찬을 하셔야 돼요. 뭐라도 하나 칭찬만 일단 하세요. 네. 키 많이 컸네. 오늘 잘생겨 보이네. 밥 잘 먹네. 네. 그냥 아이의 상황 중에서 칭찬이 될 만한 걸 아무거나 그냥 하나 읊으세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랑 눈이 마주쳐도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지적을 받지 않으니까 눈 마주치는 걸 꺼려하지 않죠. 엄마랑 대화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죠. 저는 이제 대화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대화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편안해지는 사춘기를 맞기 위해서 저 나름은 네, 준비를 한 거예요. 저학년 때부터 계속 대화를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미 고학년이라서 다 놓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하나도 안 늦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제대로 사춘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1년만 열심히 노력하시면요, 네, 충분히 그건 다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칭찬을 하는 것, 네, 사춘기 대화법 아주 좋고요. 제가 칭찬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칭찬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칭찬하는 게 이거 말고 뭐 더 확실한 방법 없을까라고 의심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칭찬 말고 다른 방법 있나요? 발견하신 거 있으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칭찬 말고 이거 진짜 확실합니다. 막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서 공부시키는 거. 네. 공부할 때마다 10,000원씩 주는 거. 돈으로. 네. 어떤 방법을 해도 아이가 쉽게 변하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학원을 보내도 안 되고, 좋아서 보내도 안 되고, 싫다는 걸 보내면 더 안 되고.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해결이 어렵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아시면 돌아오세요. 칭찬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네, 결국 시작은 칭찬이고요. 딴 데 갔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다가도 돌아와서는 칭찬을 하셔야 돼요. 네, 칭찬이 정답입니다. 칭찬이 섞여 있는 깊은 대화, 부담 없는 대화. 제가 정말 아이랑 대화의 창을 많이 열었구나라고 느꼈던 게 어젯밤에 제가 그저께 밤에 아이들을 혼냈어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30분 이상 혼냈어요. 그러고 달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혼낼 때는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식의 혼내는 방식은 별로이고 혼낼 때는 한 가지만 5분 동안 혼냈으면 좋겠고 라고 하면서 제가 아이를 혼내는 방식에 대해서 조목조목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게 엄마 혼낸 것 자체는 우리를 위한 거니까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요 막 조목조목 아이가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지적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런 점은 좀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요런 거는 괜찮았어 라고 하면서 저의 그 잔소리 30분 잔소리 30분의 그 훈육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말 엄마가 이걸 들어줄만 하다라고 느껴서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씨도 안 먹힐 것 같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죠. 보통 그렇게 30분 혼나고 방에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못 참고 저는 어렸을 때 일기를 주로 많이 썼고요. 일기장에 엄마 욕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희 아이도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겠죠. 그런데 네, 어쨌든 자기가 그런 시간을 견디고 어제 방으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혼내실 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정식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정말 더 깊은 사춘기에 들어가고 정말 저의 어떤 행동을 돌아보기 어려운 저의 그런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신기한 게요. 이렇게 대화를 열어놓는 게 너무 중요한데, 또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 뭔가요? 그 특징을 활용해서, 특징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걸 잘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아이들 가장 큰 특징,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어 해요. 사실 엄청 유치하죠, 애들. 그죠? 되게 유치해요. 막 유치한 거 좋아서 막 보면서 막 깔깔깔 웃잖아요. 근데 6학년 아이들 교실에서 보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유치해요. 뭘 하자고 하잖아요. 유치해요. 싫어요. 그거 애들 하는 거잖아요. 그거 1학년 때 했어요. 하면서 자기들이 6학년이면서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른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초등스러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그건 자기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6학년인 동시에 중학생이고 그 동시에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막 질색팔색을 합니다. 6학년 애들 보면 진짜 웃겨요. 네. 그런 아이들, 이제는 그게 좀 내려간 거 아시죠? 4학년도 이제 유치한 거 싫어하고요. 어른들 문화, 웹툰이니, 웹소설이니, 뭐 영상이니, 이런 것들, 어른들 위주의 영상들을 많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세요. 어떻게? 책임을 다하라고. 책임을 다하면 그에 따른 권리가 따른다. 어른은 그거잖아요. 자유가 있지만 책임을 져야 돼요. 그쵸? 네. 아이를 이렇게 보실 때요.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고 하나하나 다 계획을 짜주고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전체 틀은 뭐 엄마가 만들어 주시되 그 안에서 아이가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아이랑 큰아이랑 매일매일 공부 계획을 한번 이게 싹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것들도 있고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시간 계획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막상 이렇게 생각하고 분량을 정했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거나 적기도 하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수정이 일어나는 게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 그러니까 뭐 국어는 요 정도 하면 좋겠다, 수학은 요렇게 하면 좋겠어, 영어는 요거는 꼭 해야 돼 라는 건 제가 이렇게 대충 큰 틀은 잡아주고요. 거기에서 그거를 몇 쪽을 할 건지, 몇 분을 할 건지, 그리고 요거는 이틀에 한 번 할 건지, 일주일에 한 번 할 건지, 또 글쓰기는 매일 요일마다 어떤 주제로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틀에 관해서는 아이한테 맡겼어요. 너 생각하기에
저희 아이가 매일 듣고 있는 테드와 CNN10 영어 영상이 있어요. 집중 듣기로 듣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자막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이렇게 하면서 흘려듣기, 집중 듣기 잘 모르겠네. 하여튼 네, 테드에 나온 강의 한 편과 CNN10에 나오는 그날의 뉴스 하나를 듣는데요. 이거를 이제 매일 이렇게 들으니까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결정권은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테드만 볼까? CNN만 볼까? 아니면 두 개를 다 같이 보되 이틀에 한 번만 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동시에 어필하는 거죠. 너에게 이거는 자유가 있어. 왜냐하면 테드를 하루에 한 편을 보든 두 편을 보든 CNN을 매일 보든 테드를 매일 보든 네 인생 전체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런데 그 세밀한 방법에 대해서는 너가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어떤 결과들도 너의 몫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결정해. 이거의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지만, 많이 보면 당연히 좋지만, 그만큼 공부 시간이 늘어날 거고,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어. 그리고 하루에 공부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 거 고려해야 돼. 하지만 하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 편을 다 보면 당연히 듣기 실력은 좋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에 대해서,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자기주도 학습을 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하나씩 주면서 나중에는 그 선택을 점점 더 늘려가는 거. 그게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 되신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사춘기 아이들에게는요, 성취의 경험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성취의 경험이에요. 이 친구들은 자기를 어른이라고 느끼고 어른을 대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내가 스스로 성취해낸 게 있으면요, 막 정말 좋아서 펄쩍 뜁니다. 그게 공부가 됐건 운동이 됐건.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는 아이들도요, 공부에서 성취의 경험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저학년 때는 자기 스스로 해도 뭐 그냥 그래요, 반응이. 그냥 그저 하기 싫을 뿐인 거죠. 그런데 고학년 아이들은 알아요.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사춘기 아이들은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싫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런 공부를 성취의 경험을 하면서 성취를 이렇게 해가잖아요. 이것만큼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게 없어요. 아무리 엄마가 더 좋은 수업을 듣게 해주고, 아무리 엄마가 좋은 문제집을 많이 사주고, 아무리 잘했다고 엄마가 10,000원을 준다 하더라도요, 나 스스로 만족스러워할 만한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사춘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이가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1학년 때는요, 연산 한 번 풀면 뭐 100원 받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6학년 아이한테 연산 한쪽 풀면 100원 줄게? 이거 안 먹혀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혼자 계획하고 스스로 해서 이만큼 했어. 내가 쓴 글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껴야 되고요. 내가 읽은 책을 쌓아놓고 내가 이만큼 읽었어. 내가 읽은 영어 책을 보면서 스스로 다시 넘기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정도의 책을 읽지? 이런 뿌듯함이 있어야 돼요. 성취를 한 경험이 있으면 아이는 스스로 또 움직입니다. 그게 사춘기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왔다고 걱정하실 게 아니고요.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아이를 더 격려하셔서요. 예전에 중학생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주도학습이 초등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이들의 자아가 강해지고 자아 성취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활용하셔서 초등 때 충분히 시도하고 성공하실 수 있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은 만큼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부 계획 세울 때 세부적으로 선택권 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성취의 경험이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 너가 이렇게 한 거야. 야, 어떻게 혼자 이렇게 다 했냐? 라는 말을 달고 사세요. 눈만 마주치면 칭찬을 하셔야 아이랑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아이와 몇 학년과 상관없이 사춘기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아니다 싶으면요, 대비하셔서 미리 대화의 창을 많이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